이 영화가 아마 지구를 지켜라라는 그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좀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고 좀 잘 안 땡겨요. 그래서 실제로도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작품성을 너무나도 인정받아서 외국에서 이 스토리 그대로 리메이크해서 영화를 낼 정도로 영화의 완성도가 좋습니다. 바로 부고니아라는 리메이크 작품이 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작품이 더 재밌다는 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두 작품 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먼저 듣고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 보고 들으셔도 되고 뭐 둘 다 좋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클릭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제발 제발. 전기 맛 좀 봐라 이 더러운 외계인 새끼야 하면서 전기를 울려버려요. 인간일까? 아니야, 외계인? 인간? 외계인? 인간? 아무리 봐도 외계인인데? 아 잠깐만, 눈, 코, 입이 다 달려있는 거 봐서 인간이네, 인간.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 오늘의 마슈사의 재미난 이야기, 비운의 명작 소리를 듣는 영화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등장인물들은 간단합니다. 병구 역할의 신하균 배우님, 강사장 역할의 백윤식 배우님, 병구의 여자친구인 순이 역할의 황정민 배우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만하라고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라 연기를 잘하시는 여자 배우님 또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중 이름인 순이라고 계속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의 시작 장면은 바로 신하균이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 지구엔 외계인들이 살아. 외계인들이 잠입해 있고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폭파시킬 거기 때문에 내가 지구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외계인들을 잡아다가 내가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친놈이죠. 미친놈입니다. 타깃으로 한 사람은 바로 백윤식입니다. 백윤식은 유재화학공장의 사장님으로 있는 상류층의 사람이죠. 그래서 몇 개월간 뒷조사를 하고 여러 자료 조사 끝에 신하균은 순이와 함께 백윤식의 집 지하 주차장의 위치를 알아내서 지하 주차장에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차장에 CCTV 같은 것도 다 끊어놓고 지하 주차장에서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잠복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때마침 백윤식이 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하로 들어와요. 대리기사님과 함께. 백윤식이 술을 많이 마셔서 도착했어? 고생했어 하고 이제 차에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대리기사님이 말합니다. 사장님, 돈 안 주셨는데. 백윤식이 얘기합니다. 얼만데? 얘기를 하니까 기사님이 얘기를 하죠. 4만원 나왔습니다. 4만원 주시면 됩니다. 백윤식이 표정이 굉장히 언짢아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새끼야. 걸어서 20분 거리를 4만원이나 받아? 눈탱이를 어디다 치려고 2만원만 받아. 바로 50% DC 갈겨버립니다. 백윤식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내 주변에서 돈만 뜯으려고 하는 새끼들이 수십 명이야. 유재화학공장의 사장님이나 되는데 구두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신하균이 백윤식을 덮칩니다. 근데 백윤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한 번에 제압이 되지 않아. 신하균을 뿌리치고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가는 쪽으로 열심히 달립니다. 도망을 가요. 신하균은 큰일 났죠. 여기서 못 잡으면 바로 경찰서 행입니다. 큰일 났다 하고 뒤를 쫓아 뛰어가는데 백윤식이 생각보다 빨라요.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했나봐요.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신하균 옆에는 순이가 있죠. 순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순이는 몸집이 생각보다 건장합니다. 웬만한 남자가 오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부지고요. 순이가 백윤식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제압을 하려고 해요. 백윤식은 그래도 여자니까 쉽게 제압이 되겠지 싶어서 손으로 힘으로 밀려고 그러는데 밀리지가 않아요. 힘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건 밀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우회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비껴나가서 도망을 가려고 하던 와중인데 순이가 달리기까지 빨라. 예상 못했어. 달리기까지 빨라. 순식간에 따라잡더니 순이의 뒷주머니에서 비장의 카드가 나옵니다. 바로 수면제가 타진 손수건, 백윤식의 코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백윤식이 납치 성공. 신하균은 백윤식을 바로 백윤식의 고급 승용차 뒤에 태우고요. 순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의 위치가 강원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산골짜기 안에 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골짜기 집 안에 지하 주차 안에 지하에다가 백윤식을 감금합니다. 이거는 CSI가 와도 못 찾아.
제가 백윤식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한순간에 웬 모르는 괴한들이 나를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납치하더니 산골짜기 깊은 곳에 날 가둬놓고 여기 위에도 빨개 벗겨놔요. 빨개 벗고 의자에다가 의자 보이죠? 의자에다가 양팔 다 묶은 다음에 의자에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윤식이 눈을 떠요. 너네 이거 뭐 하는 거야?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어? 유재화학공장의 사장이야 내가. 이거 안 풀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먹인 더러운 외계인 새끼 죽어버려. 이게 지금 신하균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하균이 얘기합니다. 더러운 외계인 새끼 깼어? 진짜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미친 새끼한테 잡혀도 원하는 게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당연히 무섭고 공포심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1억. 현찰로 준비해. 알았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준비할게. 풀어줘. 지금 풀어줄 수 없지. 5천 먼저 입금하고 확인되면 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될 텐데 얼마면 되는데? 돈이야? 더러운 외계인 새끼. 내가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니 원하는 게 없어요. 신하균은 원하는 게 없고 그냥 더러운 외계인 새끼 죽어버려. 이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불가능하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백윤식이 굉장히 당황해요. 아니 보통 나를 잡아서 이렇게 납치를 할 정도면 돈을 원하는 걸 텐데 돈도 원하지 않아? 그러더니 나한테 뭐 개인적인 원한을 얘기하지도 않아? 그냥 나보고 외계인이래. 더러운 외계인 새끼네 나보고. 멋됐다 싶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지하 창고 안에 피도 막 있는 것 같고 옆에는 막 팔다리 떨어져 있는 마네킹 있고 저기 한 구석에서는 불법 수술을 막 강행할 것 같은 스테인리스로 된 이상한 테이블, 철판 테이블이 막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상황이에요. 아, 나 진짜 멋됐구나 라는 생각을 백윤식이 갖습니다. 신하균이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외계인 새끼 지금부터 내가 재밌게 놀아주지. 너가 안드로메다 행성의 왕자님과 제일 친한 고위 간부인 거 난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눈빛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왜냐면 그 지하 창고 옆 칸에 책들이 막 수백 가지가 쌓여 있는데 다 외계인 서적들이고요. 오른쪽엔 DVD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DVD도 종류가 영화부터 애니메이션, 드라마 엄청 많은데 다 SF 영화야. 외계인들 관련된 영화밖에 없어. 이거는 미친놈이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신하균이 백윤식의 머리카락을 다 밀기 시작합니다. 바리깡으로. 백윤식이 당황하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신하균이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외계인 새끼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네 외계인들은 머리카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서로 교류하지. 한마디로 안테나라는 거지. 너가 동료들을 부르게 냅둘 것 같아? 바리깡으로 다 밀어요. 백윤식이 당황합니다. 미친 새끼. 밀려요. 다 밀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고문이 시작됩니다. 엄청 끔찍한 고문이 시작되는데 물파스를 꺼냅니다. 옆에서 순이가 얘기해요. 오빠 이게 뭐야? 신하균이 얘기합니다. 이 외계인 새끼들은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이 물파스의 성분이 전파력의 강도를 낮춰줄 수 있어. 이 물파스를 가장 흡수율이 좋은 발등과 주요 부위에다가 바르면 전파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고문을 한다고 하더니 이 비주얼과 다르게 물파스? 생각보다 괜찮은데? 시원하고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봤는데 갑자기 왼손에 때밀이를 꺼내요. 신하균이. 그냥 바르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을 벗긴 다음에 발라줘야 된다 이겁니다. 끔찍하더라고요. 백윤식의 표정이 아주 일그러집니다. 양쪽 다리, 발등을 다 벗긴 다음에 왼발은 신하균, 오른발은 순이가 열라 파스를 바르면서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외계인인 걸 순순히 불어 하니까 백윤식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너무 그만. 자, 다음 고문은 전기 고문입니다. 신하균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 파스 덕분에 너의 전파력이 낮아진 것 같군. 너가 계속 외계인이 무슨 말이냐, 뭔 개소리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가 외계인이란 증거는 수십 가지가 되지. 너의 귓볼, 너의 코, 너의 눈 전부 다 외계인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앞만 봐도 얼굴이 인간이거든요. 순이는 옆에서 의아해합니다. 누가 봐도 인간인데 순이가 오빠 뭐가 다른 거야? 하니까 신하균이 딱 보면 우리들은 알아. 우리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자신의 엄마를 얘기하는 건지 뭐 상상 속의 인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 자기는 외계인인지 안 돼요. 백윤식이 진짜
구나 이거는. 신하균이 얘기합니다. 외계인들은 200볼트가 넘는 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지. 인간은 보통 100볼트만 돼도 확실히 죽지만 외계인은 달라 하면서 두 번째 고문을 시작합니다. 백윤식의 팔과 다리와 여러가지 신체 부위에 코드를 꽂은 다음에 200볼트 딱딱딱딱딱 설정을 마친 다음에 버저를 올리면은 200볼트가 전기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신하균은 얘기합니다. 전기 맛 좀 봐라. 이 더러운 외계인 새끼야. 하면서 전기를 올려버려요.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콘센트 잘못 만져서 전기가 순간적으로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끔찍한 기억인데 200볼트? 야, 이건 진짜 끔찍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외계인? 내가 무슨 외계인이야, 이 정신병자야. 정신 차려. 돈이면 얼마든지 준다니까? 근데 무슨 외계인이야. 외계인 맞아. 외계인 맞아. 외계인 맞아. 나도 외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라 했다가 백윤식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 이거는 같이 미쳐야 내가 살 수 있다. 얼마를 줄까? 내가 어떻게 보상해 줄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하려면 내가 외계인인 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는 상대지, 외계인이 뭔 개소리야. 이 세상에 외계인은 없어. 이러면 대화가 안 돼. 우리 신하균은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나 외계인 맞아. 외계인 맞아. 외계인 그만.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안 죽어요. 백윤식 안 죽어. 200볼트가 넘었거든요, 지금. 거의 300볼트 가까이 막 피카츄도 아니고 안 죽어. 뭐지? 싶은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약간 창고가 너무 낙후되고, 그래서 이게 200볼트, 300볼트로 올려도 사실은 좀 결함이 있어서 기계에 전기가 제대로 안 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제서야 신하균이 인정을 하니까 이제서야 대화가 되는구만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안드로메다라는 행성의 고위 간부라서 왕자님이랑 너만이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왕자를 불러라. 내가 이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가 왕자를 부르면 내가 왕자랑 쇼부를 봐서 지구를 지키겠다. 신하균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윤식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더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신하균의 눈빛이 흔들려요. 유지화학 공장에서 신하균의 어머니가 일을 하셨었는데 그 공장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은에 노출이 많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회사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회사는 자기들의 탓이 아니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윤식은 자신한테 피해가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거기다 구두쇠잖아요. 보상을 해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신하균은 백윤식한테 악감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려고 잡아온 거죠. 그래서 백윤식이 얘기합니다. 우리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처음 지구라는 행성을 발견했는데 이 행성에 실험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인류의 사람들이 너무 난폭하고 공격성이 강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너네 엄마다. 지금 실험 중인 거고 충분히 살릴 수가 있다. 안드로메다 행성의 고위 간부인 내 말을 믿어라. 신하균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외계인인 것도 인정했고 안드로메다의 고위 간부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하균은 갑자기 눈빛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야? 그 말 믿어도 돼? 아니 뭘 믿어도 돼. 이 신하균의 과거도 다 좀 이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윤식이 얘기합니다. 난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묶여있는데 거짓말하면 너한테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내 차 트렁크에 벤젠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통에 있는 거를 겉에는 독성 물질처럼 생겼지만 안에는 그게 사실 해독제다. 그래서 그걸 따서 먹이면 어머니가 살아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균이 철석같이 믿고 백윤식을 묶어놓고 나갑니다. 물건을 확인하고 그 물건을 가방에다가 넣고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병원까지 달립니다. 차가 없어요. 엄청 빨리 달려요. 거의 사이클 선수 정도의 스피드로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그 시각 신하균을 보내버리고 남는 시간에 백윤식이 머리를 굴립니다. 옆에 있던 순이한테 말을 걸어요. 순이야, 신하균이 너 진짜 사랑하는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이가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하균 오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백윤식이 얘기합니다. 근데 순이야, 신하균이 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백윤식은 눈빛을 읽고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사실 널 사랑하지 않은 거고 외계인이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했던 거라서 너를 이용한 거다. 너가 속지 말아라. 순이가 동공이 흔들리면서 실제로 사랑한다는 말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사귀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백윤식이 계속 생각을 해봐라.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 말이 안 되잖아. 내 눈 2개지, 코 하나지, 입 하나, 귀 2개. 누가 봐도 인간 아니냐. DVD들 다 봐봐. 영화 속 주인공의 외계인 다 봐봐. 외계인이 나처럼 생겼어? 난 누가 봐도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이가 솔직히 그건 인정 라고 하면서 갑자기 신하균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면서 서운함도 느끼면서 백윤식을 풀어줍니다.
순이가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신하균의 집을 떠나요. 순이는 사실 그 서커스단 에이스예요. 그래서 몸집은 굉장히 큰데 얇은 외줄 하나를 백덤블링하면서 넘을 정도로 유연성도 있고 피지컬도 좋고 순발력의 민첩성에 이거는 정말 에이스예요. 자기가 원래 하던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서커스를 그냥 계속 합니다. 그래서 백윤식이 도망을 가면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희한하게 창고 한 구석에 있는 그 자료들, 서류 같은 거랑 그리고 일기장, 신하균이 쓴 일기장이랑 이런 거를 막 찾아보기 시작해요. 보니까 내가 지금 잡혀온 게 처음이 아니야. 수십 명의 시체들의 사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하균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수십 명을 이 창고 안에 가다 놓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신하균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파란 쪽을 잃으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셔서 자신의 엄마 그리고 나 포함해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시절 담임 선생님들은 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때리고 무시하고 급식비 안 낸다고 또 때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친구들한테 따돌림,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나서 커서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성인이 돼서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여자친구는 유재 화학 공장에서 일을 했고 여자친구도 노조 파업 현장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노조들 다 없애기 위해서 백윤식이 용역 깡패들을 불러서 노조들을 다 막 때려 죽입니다. 그때 당했던 피해자가 또 신하균의 여자친구예요. 그때 신하균의 여자친구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도 그렇게 돼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친구도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윤식이 절대 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하균 입장에서는. 그래서 잡아온 목록을 보니까 신하균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 창고에서 죽인 거예요. 담임 선생님부터 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 신하균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힘든 일이 쌓이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이 현실의 힘듦을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들여옴으로써 회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윤식이 그걸 보고 깨달아요. 이런 과정 환경이 있었구만 하고 돌리는데 신하균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고 애틋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일기장들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모든 일한 돈을 다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 정도로 효자였어요. 백윤식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친놈을 상대하려고 나도 미친놈이 됐구나.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는 정말 효자인 이 아들 손으로 직접 엄마를 죽이게 한 나도 악마구나를 깨달으면서 순간적으로 후회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금 벤젠 먹이고 있을 걸 알거든요. 자기가 속인 거니까. 그 시각 신하균은 벤젠을 아무 의심 없이 어머니 입속에 넣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돌아가시죠. 먹자마자 바로 돌아가십니다. 울부짖으면서 신하균이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바로 자전거를 타고 다시 복수를 하러 백윤식한테 가죠. 죽었어 이 외계인 새끼. 그래서 신하균이 악에 받쳐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났는지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요. 총을 꺼내서 백윤식을 향해 겨눕니다. 너 새끼 내가 죽일 거야. 우리 엄마 너가 죽였어. 살려내. 백윤식도 깜짝 놀랐어요. 기껏 해봤자 몽둥이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나는 어차피 내 손과 발은 다 풀려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총을 들고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진정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인 75대 선왕께서 지구를 처음 발견했는데 너무 살기 좋았다. 그래서 이 지구에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를 만들자 해서 비슷한 DNA를 가진 생물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과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것이다. 그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인간들이 풀어놓고 보니까 공격성도 너무 강하고 서로가 싸우고 죽이고 점점 더 심해져서 전쟁에 이르고 전쟁을 하니까 핵전쟁을 해서 수억 명이 죽고 이 과정을 보면서 인류는 잘못됐다 싶어서 우리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지구를 없애려고 했는데 안드로메다 왕자님께서 좀 보류하자. 아직 아쉬우니까 좀 더 기회를 주자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그 단계다 지금이. 그래서 그 결과가 계기월식에 나온다. 실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구를 없앨지 안 없앨지를 안드로메다 외계인들이 판단한다 이거예요. 거짓말도 이 정도까지 치니까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하균이 죽기 싫어서 아주 잘도 꾸며내는구만. 나도 깜빡 속을 뻔했어. 근데 이거 하나 빠뜨린 게 있구만. 75대 선왕이 지구라는 행성을 처음 발견했다고 했는데 공룡이 멸망한 건 7,500만 년 전이야. 너네들이 100만 년씩이라도 산다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윤식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150년밖에 못 살아. 우리 행성의 지름은 지구의 지름의 150배, 공전 속도는 450배가 넘지. 우주의 시간은 상대적인 거야. 그런 기초적인 것도 배우지 않았나? 신하균이 껌뻑 속습니다.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연기를 하고 이 정도 상식이면은 저도 사실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상대적이지. 그래, 우주의 시간은 상대적이지. 신하균이 살짝 납득을 해요. 이 살기 위해서 백윤식도 IQ가 순식간에 3배가 뛰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백윤식이 강릉 공장에 가면 우리 우주선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너네 엄마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소생시킬 수 있고 너랑 왕자님이랑 내가 잘 얘기만 하면 오늘 밤이 개기월식인데 개기월식 때 지구를 지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강릉 공장까지 데려다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균이 마지못해서 오케이 설득당해요. 강릉의 한 공장으로 신하균과 백윤식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코드 같은 거를 백윤식이 쳐요. 이걸 쳐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공연을 하던 순이가 줄 하나에 백덤블링하고 막 트리플 악셀하고 막 정말 유능한 사람입니다. 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순이 공연을 막 하면서 다니던 와중에 갑자기 순이가 뭔가의 텔레파시를 느껴요. 우리 오빠, 신하균 오빠 위험하다. 사랑인 거죠. 그래서 겁나 빨리 강릉 공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차보다 더 빨라. 근데 이게 강릉 공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이 사건의 순서가 이게 아닌가? 아무튼 뭐 어떻게 찾았겠죠. 네. 기억이 안 나.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백윤식이 엔터를 치자마자 외계인 그 함선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신하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순이가 백윤식을 맞고요. 백윤식을 때려서 제압을 하려던 와중에 백윤식의 왼손이 빠져나오더니 다른 엔터를 딱 누르니까 그 기계가 순이의 목을 조르는 걸로 위치가 바뀐 다음에 순이의 목을 조르고요. 순식간에 너무 세게 졸라서 순이가 사망합니다. 신하균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 미친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총을 들고요. 백윤식한테 겨눕니다. 그래서 백윤식을 쏘려던 찰나에 탕! 총소리가 들려요. 신하균의 총소리가 아니야. 등 뒤에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신하균이 하고 쓰러져요. 죽어요, 신하균. 뒤에는 그 강력계의 형사, 반장이 총을 쐈고요. 영화 속 경찰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잖아요. 일처리도 늦고 맨날 한 발 늦게 오고. 하지만 이 영화 속의 경찰들은 다릅니다. 이 유재화학공장의 사장님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이 사장님을 구하면 신분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은 것 같아요. 바로 신하균을 쏘고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백윤식 사장님, 저희가 구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사해서 사장님을 구했습니다. 백윤식이 왜 이제 왔냐는 표정으로 이제 살았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경찰차를 탑니다. 그래서 그 비리 형사가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씻고 주무세요.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 일 처리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UFO가 내려옵니다. 외계인이 진짜 있었어요. 외계인이 진짜 있었어. 내려오더니 이 섬광빛을 촥촥촥촥 쏘더니 경찰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윤식이 차에서 내려요. 백윤식은 실제로는 이렇게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UFO를 바라보자 UFO에서 빛이 촥 나오고요. 그 빛을 따라서 엘리베이터 마냥 백윤식이 올라갑니다. 신하균의 시나리오가 다 맞았어요. 실제로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UFO가 왔고요. 백윤식 실제로 외계인이었고요. 오늘 개기월식 당일인데 지구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백윤식이 싹 올라가더니 조폭 두목이 올라오면 옆에 부하 직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계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백윤식이 싹 올라오더니 거룩한 표정으로 왜 이제 왔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백윤식이 안드로메다의 왕자님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소름 돋는데 진짜. 안드로메다의 왕자님을 찾으려고 신하균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드로메다의 왕자님이 백윤식이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잡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거물을 잡았던 거예요. 신하균이.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신하균이 잡아왔던 수십 명의 사람들 중 진짜 외계인이 2명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니까 부하 직원들이 아니 빨리 부르시면 저희가 더 빨리 왔을 텐데 왜 안 부르셨어요? 얘기를 하니까 백윤식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외계어로 얘기를 합니다. 안드로메다어가 따로 있어요. 머리가 이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너네들을 불러? 이 미친 새끼들아 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머리카락으로 통신을 하는 거였어요. 이 신하균이 전부 다 받았어요. 백윤식이 안드로메다 왕자인 거 빼고 다 맞췄어요. 부하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자 백윤식이 얘기합니다. 지구는 희망이 없다. 없애자.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이 인류의 폭력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유재화학 사장으로서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어 봤는데 인간이랑 같이 있으니까 나 역시도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진다. 아까 전에 자신이 살려고 아들 손으로 엄마를 죽게 자기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착한 신하균마저
안 좋은 일들이 쌓이고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결국 그렇게 연쇄살인마, 사이코처럼 변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인류한테 정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 인류는 회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윤식이 얘기를 합니다. 없애자 하더니 버튼 하나를 띡 누릅니다. 지구에 UFO에서 엄청난 광선이 나오면서 지구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지구 폭파돼버립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재가 돼서 죽어버리고요. 지구라는 행성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영화 지구를 지켜라는 끝이 납니다. 그가 남자였든 혹은 여자였든 아니면 진짜 우리가 걱정했었던 외계인이었든 지금 지구는 사라졌고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